내가 매수한 곳이 정확한 타점이었다면 매수가를 지켜주면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운 매수가가 정확하지 않았고 그냥 얼떨결에 눌렀다, 아무 기준 없이 눌렀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지지점을 깨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돌파 매매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파 매매를 들어갈 때 또는 눌림 매매를 들어갈 때 타점 잡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아마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찾으면 찾을수록,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시고 방향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종목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두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0시경 매수를 해서 장 마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이 한 11% 정도 났는데 당일 단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한 이유는 바로 분봉의 돌파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요. 전날 대비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어요. 바로 고점을 형성한 뒤에 이렇게 눌림을 줬는데요. 눌림을 준 뒤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 순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제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매수한 시점, 내가 매수하자마자 오르지 않고 매수가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타점을 잘못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돌파점을 잘 잡았다면 이 차트처럼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예요. 물론 단타나 스캘퍼 분들은 이런 곳에서 매도를 바로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수익이 4% 이상 되기 때문에 단타로서는 충분히 성공적인 매매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성공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봉의 저항선, 분봉의 저항선, 호가창과 체결창, 자, 이렇게 총 4가지 요소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처럼 매수한 후에 일정 부분에 일봉의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분봉상의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표가를 두고 본절 또는 손절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거래를 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바로 고점을 갱신을 하고 호가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매도 대응을 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비덴트를 보자마자 체결창 속도와 분봉을 확인하고 바로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입니다. 주문하자마자 체결이 됐고요. 물량이 쌓이고 바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주문을 넣자마자 체결이 되고 1.8% 정도 가량 바로 올라서주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매수 호가를 잘 잡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2,000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 바로 위에 호가에 물량을 던지면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주고 던지면 쌓아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도 고점을 갱신하는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주문이 빠르고 체결이 많이 된다 이러면 사실상 경험의 영역이에요. 저는 호가창에 물량을 쌓아두고 그리고 체결이 되는 이런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고 지금 매도를 눌러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나는 이때 매도를 할 것 같다, 아,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구나 아니면 하락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눈에 익히시길 바랄게요. 자, 일봉상에서는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상한가를 한번 줬죠. 2월 말에 상한가를 한번 주고 그 다음날 음봉이 뜨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 고점, 음봉의 고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를 보시면 13,800원이고 최고가가 13,600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상한가까지 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를 하고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전제 하에 내가 세운 매도 타점, 내가 들어갔던 매수점이 정확하게 일치된다 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만약에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봉상의 고점 돌파점이 1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2,000원에 바로 매수를 들어갔고 지금 2%의 상승을 보인 뒤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신기하게도 12,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물량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오른쪽 호가 공백을 채워주고 평균적인 수량을 채워주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량들이 채워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다가 보면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호가가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대량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세네 호가씩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세요. 이런 물량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내가 매도했던 그 가격을 넘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매수했던 타점이 조금 높았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 타점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돌파 매매라고 들어갔던 그 자리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서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샀던 타점은 지지점이 되고요. 그 지지점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한데 만일 내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고 바로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고가갱신하는 물량이 한번 들어오면 이 위에 12,500원에 쌓여있는 17만 주 물량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17만 주까지 닿지 않고 6만 주, 7만 주, 3만 주 이렇게 바로 매도 물량이 쌓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매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에서는 2% 수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또 6만 주가 쌓여서 2% 수익까지 주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내 매수가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고점을 갱신한 뒤에 큰 물량을 잡아먹어 주지 못하면 바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3,000원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 13,000원 부근에 일봉에 표시를 해주는 모습은 제가 이 위쪽에 VI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 13,000원 정도쯤에는 저항이 많겠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미리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VI가 걸리게 되면 VI 풀린 뒤에 바로 13,000원 밑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500원에 걸려있는 17만 주는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매도 호가에 물량이 쌓이고 있어요. 물론 매수 호가에도 이렇게 지지해주는 물량이 쌓여있기 마련인데 이런 매수 호가에 쌓여있는 물량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로 걷어가는 물량들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호가들이 되기 때문에 6만 주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매수와 매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2,000원을 지켜주는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많이 줄었죠? 자, 이렇게 4만 주가 신호탄이 돼서 위로 한 번에 쏘아 올리고 매수 물량을 끌고 오고 있죠. 계속해서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12,750원이 16만 주가 쌓여 있어요. 이 16만 주를 얼마나 빨리 걷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쌓여 있는 물량들 있죠. 2만 주 이상, 8만 주, 6만 주. 자, 이런 물량들은 걷어갈 수 있으면 단 한 번만에 걷어갈 수가 있어요. 속도가 붙으면 이런 물량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17만 주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매도 주문을 12,500원에 걸어 넣으셔도 되고 12,550원에 걸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속도가 붙을 때 보고 있다가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 보면
이미 체결되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붙게 되면은 무조건 먼저 주문을 넣어 두시는 그런 습관을 항상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도가 또 줄었죠. 하지만 호가는 두 호가 이상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속도가 줄게 되면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잔량이 작은 15,000주, 14,000주 이런 호가들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꾸준히 채워주고 다시 시장가로 걷어가고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자,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는 체결이 빨라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빨라지게 되면서 위로 올라갈 때, 그쵸? 호가가 공백이 생기겠죠? 그 공백을 꼭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4,000주, 5,000주 이렇게 작은 수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수량이 함께 채워져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만 주 정도를 한 번에 잡아먹고 고가까지 갱신한 뒤에 이렇게 10만 주씩 쌓여있는 이 부분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캘핑, 지금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바로 체결을 들어가서 이 윗부분 12,650원 정도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쓰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요. 자, 한 번에 체결이 됐고 이 위에도 한 번에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고점에 붙어있는 현재가는 굉장히 위험해요. 하방 압력이 정말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가가 꾸준하게 나와주지 않으면 폭탄이 나오게 돼요. 폭탄 매도 물량은 2만 주, 15,000주를 단 한 번만에 체결시킬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매도 버튼에 손을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더 거세다. 하방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크다. 자, 26,000주, 47,000주가 깨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깨지지 않고 시장가 체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2천만원짜리 하방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을 끌고 오고요. 상방 한번 찍히고 방향성 없고요. 자, 하방 찍혔는데 방향성 없고요. 여기 3만 주를 쌓아주고요. 이렇게 쌓아주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쌓아준 뒤에 바로 시장가로 걷어가줘야 돼요. 최소 몇만 주? 자, 5만 주, 4만 주 걷어가고요. 자, 2,000, 18,000주. 자, 이렇게 속도가 붙어야 돼요. 속도가 붙으면서 또 큰 물량을 체결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면서 자, VI까지 가게 돼요. VI를 가게 되려면 자, 이 19만 주 체결을 해줘야 돼요. 19만 주 체결이 되고 VI에 쌓여있는 이 28만 주 같은 경우는 VI를 만드는 세력에 의해서 단 한 번에 체결이 되던가 아니면은 험해수로 빼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이 19,000주가 체결이 되는지. 체결이 됐죠. 그리고 26만 주 보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욕심이 나지 않는다 하면 시장가로 지금 바로 던졌을 것 같아요. 자, 저는 13,000주에 여기에 목표가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VI까지는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12,750원의 물량을 보셔야 돼요. 여기 10만 주 이상 쌓인다? 그럼 바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하지만 쌓아지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매수호가에 쌓아줬어요. 3만 주를. 하지만 이렇게 쌓아주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18만 주 걷어가지 않으면 4만 주가 던져지게 됩니다. 5천 주 걷어가고 속도가 많이 나야 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호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매수 호가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밑으로 쭉 하방으로 문이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5만 주가 던져지는 물량이 없으면 정말 감사하게도 상방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3만 주에서 걷어가야 되고요. 자, 거의 동일한 숫자들이 쌓여 있어요. 3만 주와 3만 주 정도 쌓여 있고 5만 주, 6만 주, 여기서 10만 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순간순간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7만 주 늘어나고요. 3만 주. 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싸움하기 싫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한 호가 더 깨지고요. 26,000주, 3만 주 좀 더 쌓아줬죠? 여기서 다시 시장가로 걷어가 줘야 돼요. 시장가로 걷어가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흐르게 됩니다. 자, 걷어가지고 7만 주 쌓아줬고요. 6만 주, 7만 주 쌓았죠. 그러면 20만 주를 바로바로 걷어가 줘야 돼요. 자, 지금 싸움이 치열하고 자, 2만 주로 다시 내려갔고요. 호가가. 자, 이런 호가들은 개인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빠른 순간에 뭐 개인 물량이 5만 주 이상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VI까지 걸리게 됩니다. VI 가격
12,800원에 호가 표시 체크, 이 삼각형 모양을 옮겨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여기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것인지 또 올라가서 지지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1시 30분이 됐는데요. 이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VI 걸렸던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밑으로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버텼던 이유는 계속해서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밑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지점, 손절 라인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주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까지 올랐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점 돌파의 모습이고요.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시장가로 걷어가고 호가 공백 채우고 이렇게 14,000주 이런 식으로 큰 물량들 노란색이 나오게 되면 매수 체결들을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 자, 2,000주. 자, 여기서 보시면 11만 주, 25만 주가 쌓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걷어가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호가를 갉아먹게 되면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한 번에 잡아먹어줘야 가장 좋은 돌파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걷어갔고요. 20만 주도 한 번에 걷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보유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매수 버튼에 손을 두고 25만 주가 한 번에 걷어갈 때 같이 한번 들어가주는 그런 전략을 쓰실 수가 있어요. 6만 주 반드시 보고 있다가 한 번에 체결을 해간다. 10만 주 이상 체결이 가거나 아니면 4만 주, 5만 주 이렇게 연속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같이 시장가로 사면서 돌파 매매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참여할 시간이 아니에요. 돌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가 확정되지 않았죠? 돌파를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가 체결되면서 이 밑에 물량이 쌓이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만 보시면 반드시 하락하게 됩니다. 두 개의 지표를 모두 다 확인하시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매수가를 끌고 들어오는 이 2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나오는지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눈이 많이 아프죠? 저도 이거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 많이 힘들긴 합니다. 자, 5만주. 자, 이렇게 걷어가면 바로 여기서 매수를 같이 들어가셨어야 돼요. 자, 또 올라가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1% 이상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돌파점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차트를 보고요. 차트를 돌파할 때 내가 보고 있다면 이 체결창의 속도와 그리고 호가창이 얼마나 빨리 쌓여지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이 매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대응이에요. 내가 매수한 곳이 정확한 타점이었다면 매수가를 지켜주면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운 매수가가 정확하지 않았고 그냥 얼떨결에 눌렀다, 아무 기준 없이 눌렀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지지점을 깨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돌파 매매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 마감 직전인데요. 3시 17분이에요. 이때까지 상한가를 찍지 못했다는 소리는 한 번에 이렇게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지수가 안 좋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수익률에 만족하고 그냥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쉽긴 했어요. 13,600원을 넘어설 때 그때 그냥 매도를 했으면 13%의 수익을 거뒀을 텐데 고점을 갱신하고 저건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90만 주를 한 번에 체결해주지 않았어요. 밑에서 막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은 폭탄 물량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도를 이제 곧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물량이 빠지고 폭탄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타점이 조금 잡히시나요? 자, 이런 분봉상의 고점을 돌파할 때 호가창과 체결창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반드시 내가 산 돌파점에서는 지지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지지가 나오지 않고 하락한다 라고 하면 내가 산 돌파점은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장이 단타하기 가장 좋은 장이거든요. 변동성이 크고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로 자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단타 방법을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